특별한 곳에서 오셨다고 그러는데 북한에서 언제 오신 거예요? 2007년에 왔어요. 어떻게 나오시게 된 거예요? 어머니를 만나러. 그게 자기 목숨을 걸고 나오는 거죠? 그렇죠. 아무래도 진짜 목숨 걸고 나오는 거예요? 목숨 걸고 나오는 건데 그 우와. 강을 건널 때는 튜브 하나를 걸쳤는데 파도가 1m씩 치는 거예요. 그럼 난 죽었다라고. 네, 이제는 포기하셨어요, 네, 포기했어요. 깨어나 보니까 다행히 중국 땅에 내려온 거예요. 자영업하시면서 좀 외롭진 않으세요? 이미 그 10살 전에 고독을 씹어 먹는 거 배웠던 거 같아요. 그 10살 전 아이. 네. 여기서 다들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어머니 만나셨어요. 사장님, 나 저랑 꼭 놀아주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무슨 일 하는 사장님이신지? 안녕하세요. 저는 솔로란 가게를 운영하고 있는 김원준이라고 합니다. 1년 새에 어떻게 이렇게 대박집을 사실 제가 가게 인테리어부터 전부 다 직접적으로 하다 보니까 혼자 가담하신 거예요? 네. 전문적으로 오래 하셨나요, 인테리어? 제가 원래 카페 컨설팅 하고 또 원래요? 네, 디자인 같은 것도 같이 하고 이 상호명이 슬로우잖아요. 네. 짓게 된 배경이 있을까요? 테이블이 저희가 연남동에서 공간을 사치스럽게 사용하는 곳인데 커피 한 잔으로 모셔가지고 계시다 가셔도 될 만큼 그냥 편안하게 좀 있다 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사실 사장님 입장에서는 네. 빨리 좀 테이블이 돌아야 이윤 창출을 하시는 건데. 아무래도 운영하는 입장에서 조금 생각만큼 안 오르면 좀 힘들 수도 있는데 내가 준비한 게 완벽하다가 하면 그 시기를 버티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제가 지금 31살인데 17살 때부터 커피를 17살 때부터요? 네, 좀 재수없을 만한 것도 있는데 제일 처음 할 때부터 잘해가지고 그게 재수 조금, 없는데요? 네. 라떼 아트 같은 거 하는데 문제없이 만들어가지고 저희 중고등학교 카페가 있는 학교여가지고 요즘은 딱 학교에 그 바처럼 그런 게 있는 거예요? 저희는 좀 특이하게 학교가 돈이 많았나 봐요. 카페가 있어서 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고 배울 수 있으면 배울 수 있고 그런 시스템이 있어가지고 커피 평이 맛있다 평이 대다수더라고요. 네. 그 비결은 뭘까요? 재수없게 말씀해 주세요. 우선은 좋은 원두를 쓰는 그게 가장 중요한 네, 거예요? 좋은 거예요. 왜냐면 사람들이 보통 맛있다라는 개념은 입으로 느끼는 개념보다 향으로 느끼는 게 더 많아요. 그래서 고소하다를 코로 느끼는 거지 입으로 느끼지는 않아요. 각자 입맛이 천차만별이잖아요. 천차만별인데 그래봤자 4가지 맛밖에 못 느껴요 사람은. 그게 뭐예요? 신맛, 쓴맛, 떫은 맛? 뭐 이런 4가지 속성. 네. 맛이라고 하는 조건은 극악에 달려있습니다. 감기 걸렸을 때 뭘 먹으면 아무 맛도 안 나잖아요. 네. 그런 거하고 똑같은 것 같아요. 고생 많이 하셨어요? 고생은 좀 많이 해온 어떤 숫돌이 네. 아세요? 네. 고깃집에서 그거. 네. 그런 것도 해보고 새벽에 청소업체에서 레스토랑 청소도 해보고 제약사에서도 일해보고 교사로서도 일해보고 그게 이 창업에 도움이 좀 자양분이 됐나요? 어려서부터 원래 장사꾼이 아니라 사업가가 되고 싶었어요. 비즈니스맨이 되고 싶었던 게 뭐. 어렸을 때부터? 네, 어렸을부터. 아니 위에도 공간이 있어요? 네. 진짜 아지트 느낌이네요. 네. 분위기가 너무 좋아서 네. 마음에 드는 이성이 있으면 카페 사장님이니까 한번 잠깐 올래? 이런 분도 있으신가요? 네, 그런 건 모르는데 소개팅 장소로 많이 하요. 그쵸. 네, 이게 분위기가 소개팅 너무 장소로. 좋아서 이렇게 분위기를 세련되게 잘해놓으면 네. 따로 마케팅 비용을 안 해도 되나요? 사실 저희 오픈해서 그날이 코로나 하향한다고 했는데 격상이 된 날이에요. 한 2주 동안 손님이 한 명도 없었었어요. 그 당시 심정은 어땠어요? 조금 마음을 내려놨던 것 같아요. 내가 가진 게 없으니까 지금부터 시작하면 되지. 지금부터 올라가면 된다. 많은 대표님들 가게를 오픈하시면 네. 오픈바의 매출이 그게 쭉 가야 된다고 생각하시는데 네. 좀 잘못된 거예요. 길게는 6개월까지 가고 짧게는 3개월, 2개월 이렇게까지 가는데 그게 자신의 매출이 아니고 어떻게 덜 적게 떨어뜨려서 천천히 가게 가냐 그걸 만들어내는 게 사장의 몫이라고 생각해요. 사장이 뭐 직원들한테 뭘 하라고 해서 매출이 나오지는 않아요. 특별한 곳에서 오셨다고 그러는데 네, 저는 북한에서 언제 오신 거예요? 그 나라에서 이렇게 나온 거는 2003년인가? 한국에 도착한 거는 2007년에 왔어요. 어떻게 나오시게 된 거예요? 어머니를 만나러 어머니를? 어머니가 원래 한국에 먼저 오셨었어요.
나오는 게 쉽지 않지 않나요? 힘들었죠. 그게 자기 목숨을 걸고 나오는 거죠? 그렇죠. 아무래도 진짜 목숨 걸고 나오는 거예요? 목숨 걸고 나오는 건데 그 당시 몇 살이셨어요? 10살, 11살 혼자 나오신 거예요? 그 우와. 강을 건널 때는 혼자 건넜어요. 튜브 하나를 걸쳤는데 제가 제일 선택한 거는 경비가 제일 심하지 않은 곳, 제일 위험한 곳을 선택했는데 장마가 되다 보니까 더 위험해진 데였어요. 브로커들은 튜브 가지고 그냥 헤엄쳐서 가. 파도가 1m씩 치는 거예요. 튜브는 날아가고 파도에 그냥 작은 몸이 물살의 바닥에 이렇게 뒹굴어가는 못 올라가겠다 라고 생각했었어요. 그럼 난 죽었다라고 네, 이제는 포기하셨어요, 그냥? 네, 포기했어요. 그때. 포기했는데 깨어나 보니까 다행히 중국 땅에 내려온 거예요. 걸어서 1시간 정도 되는 곳에 떠내려와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있다는 위치까지 걸어갔는데 근데 그 사람들 너무 안 오니까 이거 잘못됐다라고 생각 가려고 저는 그 차 보고 그냥 달렸어요. 두만강을 건너기 위해서 산을 한 3개를 탔어요. 혼자 그냥 아니요, 산까지는 브로커들이 왔는데 그 집에 도착하니까 제 발에 그 송곳으로 막 찌르고 피가 다 빠지고 발이 그냥 와, 다 이렇게 불어난 상태에서 피가 구멍은 아닌데 피가 안 나오는 그런 상태에서 그냥 씻고 들어가 잤어요. 잤는데 도문시장이라는 데 가서 옷을 사려고 걸어가다가 거울을 이렇게 딱 봤는데 아 누가 봐도 북한 사람이구나 라는 게 티나더라고요. 그래서 골랐던 옷이 제일 노란 옷색 옷을 골랐었어요. 그게 딱 저의 24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도 뭐 중국에서 한국 오려고 한 3년 정도 고생 또 그리고 했는데 또 네. 혼자 계신 네, 시간 네. 여기서 다들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어머니 만나셨어요? 어머니를 중국에 있었을 때 만났어요. 제가 너무 힘들게 살다 보니까 어머니를 봤을 때는 우라통이 터진다고 해야 되나? 원망과 어머니랑 내가 이렇게 서 있는데 제가 그냥 가지도 않고 보고 멍멍 울었어요. 억울하게 우는 것처럼 그냥 울었던 것 같아요. 그 간격은 좁혀지지 않더라고요. 자영업 하시면서 좀 외롭진 않으세요? 이미 그 10살 전에 고독을 씹어먹는 거 배웠던 것 같아요. 그 10살 전 아이 네. 저를 보면 성냥팔이 소녀라고 꼭 생각하시면 돼요. 원래 혼자였고 나는 혼자로 살아가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무엇이든 도전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세상이 약간 우습게 보이기도 해요. 그냥 해보지. 나 원래 못났고 가진 게 없고 하고 싶은 거 도전해보자. 그런 정신이 네. 이렇게 성공하게 된 발판이 된 거예요. 네. 진짜 그런 것 같아. 와. 대표님이랑 계속 호흡을 맞추고 계시는데 네. 어떤 분이세요? 인생을 몇 번 살았던 사람 같아요. 저희도 좀 그런 느낌 받았어요. 네, 맞아요, 네. 맞아요. 항상 배울 점이 많고 몸하게 따라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기 슬로우에서 일하시는 거 행복하세요? 아 너무 행복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사람들이랑 있고 네. 발전해 나갈 수 있는 그런 곳이어서 이 안에 있는 답변을 듣고 싶은데 미녀분들 이상형 굉장히 많이 오나요? 아니야. 되게 좋아하시네요. 여기가 연남동 네. 노른자 땅이잖아요. 네. 카페만 해도 혹시 몇백 개 될 텐데 네. 어떻게 여기에 딱 들어와서 성공을 하신 거예요? 우선은 부동산을 볼 때 중요한 게 있어요. 오, 예. 여기가 뭐 유동인구가 많아요. 근데 그거 쓸데 없어요. 왜냐면 매일 다니는 길인데도 들어가 보지 않은 카페가 있을 거예요. 네. 그게 문제예요. 또 누군가 볼 때는 내가 유동인구잖아요. 그걸 다닌다고 해서 내 고객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 부동산을 볼 때는 특정 목적성을 가진 사람들이 유입이 되는 곳을 찾는 게 좋아요. 여기는 어떤 특정 그러니까 특성이 있었나요? 이게 홍대 라인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네. 이쪽은 낮 시간대 친구랑 연인들이랑 데이터 우리 뭐 좀 여자 놀이 해볼래? 네. 여자들끼리 여자 놀이 해볼래? 이렇게 하고 특정한 곳에 검색해서 오는 곳이 연남동이에요. 지나가다가 네. 들어오는 게 아니라. 네.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이 망하는 게 로드예요. 가로수길, 경리단길. 젊은 사람들이 들어가서 잘 되면 돈 있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기업들이 와서 차지하면 그 순간 메리트가 떨어지면 아기자기하거나 좀 감각적인 것들이 떨어져 버려요. 그렇죠. 그러면 로드는 그 동네는 망해요. 안타까운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코로나 시기여서 그래도 창업병이 좀 덜 들었나요? 똑같았나요? 다 뜯어 말렸어요. 주변에서? 네, 다 뜯어 말렸어요. 학연, 지연, 혈연 아무것도 없는 쪽이에요. 저 약간 그런 거 있는 것 같아요. 하지 말라면 꼭 해서 내가 이뤄내볼래. 내가 증명해볼게. 사람들이 오게끔 기다리는 것 또한 마케팅이에요. 뭔가를 노력하면 바로바로 나오진 않아요. 충분하게 기다려야 나오고 하니까 기다리는 시간이 중요해요. 그럼 월세 나가고 계속 지출이었겠네요. 네, 그냥 지출밖에 없었어요. 네, 저희가 재료를 신선채를 많이 쓰는데 이게 사람 마음이 간사해지는 게 싫어가지고 제가 다 먹었어요. 아까워서 내일 모레 할까 네, 막 네. 이렇게 하는데
그 마음을 버리려고 되게 노력했던 것 같아요. 사장님 제가 유심히 봤는데 아니, 손님분들이 쓱싹쓱싹 다 비워놓고 가시네요. 많은 요리하신 분들이 다 똑같을 것 같아요. 손님이 한 조각이라도 남기면 먹어보는. 그래서 저랑 일하시는 분들은 조금 힘들어요. 제가 진짜 일에 대해서는 빡빡해요. 새우 모양 플레이팅해서 나가는 것까지 보기 좋은 떡이 먹기도 좋다고 하는데 그렇죠. 맛까지 챙겨가면 더 좋은 원리를 가지고 있어서 제일 기뻤던 중에 고기가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약간 뭐 파니니 같은 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러는데 파니니 파는 곳이 여기 어딘가 찾아보면 있을 거예요. 고기 파는 곳 오. 있어요. 거기 가서 드시면 돼요. 그럼 여기는 여기는 저희가 준비한 음식만 드세요. 야, 자신감. 모든 고객을 만족시킬 수는 없어요. 맞아, 내 맞아. 거를 만족시키게 만드는 게 중요해요. 그 사람을 위해서 하나 만든다고 해서 내 장사가 더 잘 되진 않아요. 다른 가게 보낼 줄도 알고. 그럼 더 손님이 끌려서 오나요? 그렇죠. 네. 또 그거 아십니까? 한국이란 사회가 전 세계에서 차별이 제일 심한 나라예요. 그런 차별 같은 것도 많이 느끼셨나요? 최대 기분 나빴던 거는 성범죄자? 누군가 당신은 고향이 어디예요? 라는 말을 직접적으로 캐묻지 않는다고 제가 말하지 않아요. 취업할 때가 제일 문제예요. 난 그래서 외국 이력서가 좋아요. 디테일한 거 안 써도 되잖아요. 뭐 어느 순간부터 너 등본이랑 뭐 이런 걸 다 챙겨서 다시 가져와라. 이유를 말씀해 주시면 제가 하겠습니다. 했더니 범죄자다. 난 성범죄자다. 그래서 공개를 안 한다. 결국은 제가 스스로 그만뒀어요. 지금 뭐 대박이지. 네. 그만두기 잘하셨잖아요. 네. 지금 뭐. 점심시간, 식시간 가리지 않고 계속 오시네요. 저희가 다른 데와 좀 다르게 브레이크 타임이 없어요. 언제든지 찾아주시니까 그게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네. 자리 잡기 좀 힘든 시기 있었잖아요. 네. 지금은 이제 막 리뷰도 엄청 많이 달리는데 네. 날 놀래켰던 한 달 매출은 오픈해서 1,700 정도 나왔다고 하면 딱 3배. 네. 지금 자리 잡았을 때는 몇 배? 지금은 올라간 거를 계속 유지해서 계속 가는 거를 목표로 하고 있어요. 제 철학이 확고하신 것 같은데 네. 사장님 비전이 있으시다고. 오그라드는 말이 있긴 하지만 킹메이커, 꿈을 향해서 야망을 가진 젊은이들에게 서포트해주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오. 열매를 맺기 전까지는 사람들이 이게 무슨 식물인지 몰라요. 자기 꿈을 찾아가서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을 수 있을 만큼의 서포트를 해주는 사람이 되고 싶은 게 목표예요. 오, 멋있다. 저희가 감바스가 많이 나가다 보니까 마늘이 많이 필요해요. 근데 또 저는 단순 일을 하는 거 되게 좋아해요. 커피나 음료를 다 만들 수 있고 음식도 다 만들 수 있는데 사람들이 좀 잘 하기 싫어요. 아, 직원들이 약간 그 하기 싫어하는 걸 네. 배려 사장님이 다 네. 하시는 거구나. 잡일 같은 네. 거. 사실 제가 예. 요리를 배우지는 않았어요. 또 재수없는 말이지만 오늘 네. 많이 재수없네요. 네. 후각을 타고났어요. 좀 많이 예민한 타입이에요. 뭔가를 먹으면 요거 조금 보완하면 더 맛있겠다. 요거는 조금 강하다. 와 이게 네. 아, 감이 좋으시구나. 네, 그래서 제가 세상을 다니면서 먹었던 맛에 비례해서 그걸 찾아낸 거예요. 모든 메뉴는 그렇게 해서 만들어졌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제일 처음부터 뚝딱 잘 나온 건 아니에요. 제가 잘 못해내면 저에게 스트레스를 줘요. 왜 너는 이 정도밖에 못하지? 뭔가를 잘 안 되는 거는 자신을 먼저 탓해야지 타인을 탓할 수는 없어요. 사업이 잘 안 돼도 자신의 문제고 직원의 문제가 아니에요. 사실 막 감바스 레시피 같은 것도 손님들이 맛있는데 제가 하면 이 맛이 안 나는데 하면 레시피는 다 알려드릴 수 있어요. 근데 요리는 타이밍입니다. 불에 그런 거랑 모든 거 타이밍에서 잘 맞춰서 넣어야만이 맛있게 정도가 나와요. 이게 푸짐하게 들어가네요. 네, 새우가 많이 들어가요. 연예인들이 돈을 먼저 벌려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인기를 먼저 얻으면 네. 돈이 오는 거잖아요. 제 사업의 어떤 원리는 그런 겁니다. 인기를 먼저 얻어야 찾아올 수 있고 그 다음부터 돈이 된다고 생각해요. 손님들 중에 그런 말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사진하고 똑같네요. 그걸 목표로 해요. 광고성 사진 보면 아 저거 먹고 싶은데 가서 시키면 네. 그거가 다르잖아요. 맞아요. 많이 똑같이, 다르잖아요. 네, 그걸 하는 게 목표여서 오늘 그 장시간 인터뷰했는데 어떠셨어요? 제가 원래 이렇게 말을 잘하는 사람은 또 아유, 아닌데 너무 잘하시는데요? 너무 잘하시던데요? 말을 잘할 수 있게끔 편하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그 영상을 보시는 분들 구독해 주시고 저도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네. 사장님 네. 지금도 대박나시지만 더욱더 번창하시고 대박나세요. 고맙습니다. 사장님 멋지십니다. 네. 안녕. 감사합니다.